이제 민주당은 뭔가 이제 조직적으로 선거 전을 대비한 내부 경선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논의들을 이제 한참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이재명 대표가 비전선포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대본부 이제 함께 참여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소개도 있었고요.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윤호중과 강훈식인지. 윤호중이 기억하시죠? 그 김건희하고 같이 활짝 웃으면서 영원히 밈으로 남아있는 그 짤을 봤을 때 저거 둘이 사전에 좀 아는 관계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가 그때 많이 제시했는데 눈치도 없고 정무 감각도 없고. 워낙 또 우리 건희가 아는 남자가 많다 보니까 뭐 호중이도 그 중에 하나인 거겠지라고 했는데 그도 호중이 잊고 살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트로트 있는지도 몰랐네. 트로트 가서 호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걔 이름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대위원장이 됐다고 하니 참 많은 지지자분들이 불안해 하시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뭔가 중도적인 또 중립적인 위치에 어떤 선대위 꾸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최고위원 몇 분들하고 그 초재선 의원들 우리가 익히 이름 들어 알고 있는 그분들 빼고 나서는 친명계로 구분할 수 있는 의원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동원해갖고 선대위에다 넣어버리면 지금 저 윤석열 내란 때려잡고 있고 지금 각종 해결해야 될 현안에 있는 그 진짜 일하는 투사들을 빼오는 격이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뭐랄까 약간 뭐 배려였다고 생각하고요. 강평책 뭐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냥? 자, 문제는 이제 경선룰에 대한 가장 큰 화두는 기존에 50대 50의 당원과 여론조사율을 지켜갈 거냐 아니면 저쪽 애들이 일부에서 들고 나오고 있는 100% 국민 경선룰로 갈 거냐의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당원이에요. 그 제일 큰 정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500만 명의 우리 민주당 당원을 무시한 상태에서 외부 인사들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정치 관여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선 후보를 뽑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논의 중인 방식은 비명계, 아니죠. 반명계 후보들이 원하는 국민 경선,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포함 1인 1표 대 국민 참여 경선, 권리당원 50 이하 투표, 일반 국민 50% 이상 여론조사 두 가지인데요. 자, 국민 경선 방식은 당원 대표성이 적고 탄핵 정국 이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의 역선택 우려가 있어서 논쟁 중에 있는 거죠. 게다가 대선 일정이 지금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해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그렇죠. 힘들어요. 이건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지난번 대선 때 썼던 방식을 그대로 끌고 오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의견을 단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때부터 합의가 돼 있었고 그걸로 잘 치러온 거 그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게 반대인 게 뭐냐면 민주당 경선은 지금은 모든 국민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국민 경선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도 이렇게 계속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당 내에서는 이거 역선택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자. 그러니까 권리 당원을 더 많이 하고 그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민주당이 역선택 방지를 하자라는 쪽인데 이게 지금 하려면은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니까 이 당원 당규 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속보가 없는 거 보면 계속 그냥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쪽 비명 그러니까 그냥 김두관이에요, 김두관. 김두관하고 김동연은 무조건 국민 경선으로 가서
뭐 선거 지금 있는 대로 가서 밖에서 선거인단 불러오고 해서 하자. 요런 게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두관 협박하고 있어요. 만일에 지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들러리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만 경선 포기하고 그냥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 그게 왜 협박이죠? 아니, 지 나름대로 협박인 거야. 아니 야, 니 하지 마. 우리 아무도 니한테 나오라고 한 사람 없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걸 또 바꾸려면 또 이게 뭐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야, 이거 바꾸면 이재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아니 이거 역선택을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 그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하고 그때 당대표 할 때도 갑자기 10만 표인가 뭐 20만 표인가 20만 표가 서울 경선에서 확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 역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뭐 정확하게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당원들이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은 모바일을 통해 갖고 본인이 원하면 100% 모바일로 경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안 쓸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500만 명의 권리당원이 들어와서 100%는 못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권리당원들이라 치면 80% 이상은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400만 명 이상 표가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민 경선률을 400만 명까지도 받을 수 있다. 요런 전제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김동연 미국 가서 말이 없습니다만 김두관이 당원 자기 후보한테 대해서 이 룰에 대한 협의를 안 한다는 거야. 시비가 그거예요. 근데 아니 후보가 지 입맛에 땡기는 대로 마음대로 투표 방식을 바꿔서 후보를 할 거면 그럼 선대위가 왜 필요해? 아니 너무 웃긴다.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선거인데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 룰을 정해? 왜 선관위에서 해? 왜 헌법에 정해져 있어?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 바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헌법이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미친 거야? 미친 거냐고? 아니 그 민주당의 룰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다른 당으로 가요. 딴 당 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룰 정해. 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럼 되잖아요. 어디 감히 피선거인 주제에 선거룰을 자기 유리한 대로 멋대로 바꾸려고 합니까? 아무튼 여기에 대한 속보는 아마 우리 방송이 끝날 때쯤 안에는 어떻게든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처리될 거고요. 뭐 룰이 중요하겠습니까? 쟤들이 어떠한 형태의 역선택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그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는 최 몇십만 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정말. 100% 국민 경선을 한다 그러면 당원들이 삐져갖고 권리당원 500만 명이 에이씨 내가 직접 대의원으로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일반 국민으로 참여하라 그러니까 난 그럼 안 뽑아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돼서 더 많이 들어가지. 어찌 됐거나 룰에 싫어. 지금 우리가 룰 때문에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아니 그저 잠깐 룰을 어떻게 바뀌도 니는 아니라고. 좀 제발 미치겠다 진짜. 아니, 옆에서 말 좀 해줘 솔직히. 야 진짜 니들 옆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 니들. 그래. 니들 뭔가 좀 쪽쪽 뽑아먹을 거 있다고 니 두관이한테 왜 사실을 말 안 하냐.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그때 때도 말은 룰로 간다고 했는데 막상 까질 때마다 이재명 측으로 이렇게 계속 승리가 압승, 올라오니까 완전히 압승이었죠. 압승으로 올라오니까 얼마나 지랄하고 연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갖고는 지들이 20만 명 쳐 발라가지고도 안 되니까 결국은 불복하고 버티다가 예이씨 이재명 찍으려면 윤석열 찍을 거야 하고 기어 나간 애들이 걔들이잖아요. 6개월 당비는 권리당원은 140만 명이래요. 아무튼 정말 네. 아우 난 진짜
가짜는 것들이 하도 지랄 발광을 하는 내가 그거 일일이나 신경 쓰기 싫은데, 나 송작가 TV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콧방귀 끼고 넘어갔을 거야, 정말.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가입당원이 513만 명이고, 이들이 내는 당비가 2023년도만 하더라도 280억이었어요. 아마 작년 같으면 한 300억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에 있는 정당 재산이 이 예금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포함해서 9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세계 어디 미국에서도 이런 정당이 없어. 쉽게 말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당이 돼버렸어요. 민주당은. 자, 진영님께서 권리당원 500만 명 아닙니다. 140만 명입니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제 서창원님께서도 권리당원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 이상 지속돼야지 네네. 당원에 가입을 당원이 하고. 아마 500만 원일 네. 거고. 네, 당원 자체는 513만 명이 맞습니다. 그거는 직접 선관위나 그 공보돼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사람들은 어찌 됐거나 다 이번 투표에 참여를 할 거라고요. 권리당원으로든 국민 대표가 되든. 그래서 이마만큼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룰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위험하고 그런 그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룰 바꾸는데 너무 뭐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러나 봤더니,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은 콧방 끼고, 왜 피라미드를 이렇게 시끄럽게 목이 랭랭거려 이랬을 텐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일단 그 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수석들한테 질릴 대로 질렸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는데 진짜 다 그게 실현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를 그냥 넘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이거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돌다리도 조심스럽게 두들기고 건너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까지 경선룰 확정에 대한 속보가 안 나오고 있나요? 오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겠죠? 저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확정되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이 하루에 딱 한 명 뽑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누적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외부의 외압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뭔가 엄청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 이것도 불가능해. 혹시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더 높아져 갖고 솔직히 그게 오히려 흥행을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저쪽 애들이 한 5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두관한테 표를 줬다. 그 다음번에는 100만 명 이상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명을 걱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표를 끌어다 줄 거고요. 그걸로써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숫자가 사상 최초로 20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신기록을 써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나쁜 쪽으로만 우리가 워낙 많이 당해서 그런 게 하는데 이걸로 해갖고 이재명 대표 후보에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작은 돛담배가 아니라 거대한 범선이 됐기 때문에 파도나 이런 산들바람에 움직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쭉 해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재명의 당선을 50일 후에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